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대동여 지도를 만든 김정호에 대해서 한번 말하겠습니다. 김정호는 1850년대 전반기에 청고도를 바탕으로 대동여 지도라는 새로운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서 축적이 16만 본에 이르는 대동여 지도를 만들어냈으며 모두 합쳐 22첩입니다. 제1첩 연합회는 대동여 지도라는 제목이 있으며 1860년 철종 12년에 제작됐음을 나타내는 연대와 제작자인 김영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과 산봉우리, 강과 호수, 도로, 항구, 관천, 고을 중심, 성곽, 군사요새, 창고, 산성, 봉수대, 역참, 능묘, 장터 등 조선의 여러 시설들이 각각 기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2체배에는 서울 및 전국의 주요 고을에 대한 정치, 경영, 군사, 경제, 통계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지체 인구, 군사 조직, 목장, 창고, 곡물, 저장소 등에 대한 자료들이 각각 기호로 표시되어 있으며 제3첩부터는 전국 지도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환경도입, 보령, 호주 지역을 시작으로 마지막 제22첩은 제주도까지 조선 전역의 모든 군현이 지도에 담겼습니다. 이 오해들은 1925년 최남성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동아일보 칼럼 고산자를 해함에서 비롯됐으며 김정호의 백두산 실해 등명설, 전국 탑사설 등이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정호가 흥선대원에 억사당했다는 내용이 대저 1934년 조선의 덕분에 실렸습니다. 해방 이후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신화는 일찍이 우리나라 지도의 뜻을 두고 비변사와 규정하게 소장된 것이다. 오래된 집안에 전복도 남은 것들을 널리 수집하여 여러분들을 서로 참고하고 여러 책들을 근거하여 합쳐서 편집하였다. 이라여 김태원에게 물어 그것을 맡겨 만들게 하였다. 가르쳐 증명하고 이불에 전해주기로 수십 권이나 하였다. 비로소 한 부가 만들어졌다. 모두 22권이다. 이 글은 김정호에게 발주를 준 당시 조정 고관 신원의 글이다. 등장한 김백원이 바로 김정호로 백원은 김정호의 자이다. 말하자면 김정호가 백두산을 몇 번 올라갔다느니 전국을 답사했다느니 하는 전설적인 풍수는 그냥 최남성이 만하고 이야기다. 정보를 갱신 보충하기 위해 몇몇 지역을 직접 답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도 자체가 무에서 태어난 김정의 장작품이 아니다. 기록에 따르면 관료들이 허가를 받아 비변사 등이 소장하고 있는 행정용 지도를 취합했다고 한다. 특히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을 많이 참고했다. 현실적으로도 일개 개인이 조정의 허가 없이 봉수대와 주요 관공서들을 다 지도에 넣어 찍고 다녔으면 정말 잡혀가도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애초 당대의 치안, 교통 등의 문제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당시까지는 대지도는 개념등을 무시했고 행정용, 군사용으로 쓰이던 군현 지도는 장세도가 무시하였다. 김정은이 이런 지도들을 그 하나의 상징 지도를 만들었던 것이다. 대동여 지도를 최초의 한반도 지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 가끔 있다. 대동여 지도는 근대 이전 전통 기술만으로 제작된 것 중 가장 정확한 한반도 지도이다. 최초로 제작된 한반도 지도가 아니며 심지어는 김정호가 제작한 한반도 지도조차도 아니다. 김정호 이전에 제작된 지도와 지리서를 참고해서 제작한 것이다. 최초시기에 제작된 동국 지도처럼 조선초부터 당대의 측량 기술로 제작된 전국 지도는 있었다.
영조식의 동국대 지도도 대동여 지도만큼 정확하지는 않다. 용강 근대 이후의 지도가 상당히 비슷하다. 과거 한참 자국 해머로 상황의 기승을 부리던 시절에는 이 목차의 양서를 기반으로 조선시대까지 제대로 된 지도 하나 없던 이 미견 민족 따위 황당무계한 저항까지 나돌기도 하였다. 철저하게 배격해야 하는 부분이다. 상식적으로 조세와 국방제도가 행정적으로 원활히 돌아가던 조선은 지도 하나 없이 이런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일본에서도 비슷하게 이노 타다가 이전에는 일본 전국 지도가 없어졌다. 김병화 지도를 만드는 데 이렇게 정확한 지도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라는 해물을 옥사했으며 목판도 불태워졌다는 사실이 아니다. 흥선대원이 불태웠다는 낭서는 1925년 동아일보에서 최남선이 쓴 걸로 추정되는 컬러 에서 비롯된다. 여기서는 대동여지도 유경을 개성하면서 대동여지도를 찬양하면서 그 가치를 몰라본 조선관원들에 의해 목판을 압수당했다고만 기술되었다. 조선 특별 영적 보탑인 대동여지도는 구함 어리한 관원에게 그 판목을 몹시 당하였다. 그런데 이를 기초로 1935년에 발간된 조선어 교본인 조선어 독본에는 이것이 흥선대원의 명이었다는 내용이 덧붙여졌다. 하지만 여기서도 제도를 찍어낸 목판을 압수했다고만 되어 있지 불태워졌다는 말은 없다. 원래 돈 없이 하는 일이고 보니 그 어찌 영이 하겠냐. 철사가 건 그가 이런 것을 고해하라. 즉시 경성 서대문에 밖에 집을 잡고 소설을 지어 얻는 돈으로 근근히 일가의 생계를 삼아가는 한편 하나둘씩 품목을 사 모아서 틈틈이 그의 딸과 함께 지도판을 새겼다. 그리하여 다시 10년의 세월을 걸려서 이것도 완성하였다. 비로소 인쇄하여 법벌을 혈한 친구에게 나누어주고 한 벌은 자기가 간수하였다. 그런지 얼마 안 돼도 병인양요가 일어났다. 자기가 간수하였던 것을 어느 대장에게 줬다. 그 대장은 매우 기뻐하며 곧 이것을 대응군에게 바쳤다. 그러나 대응군은 다 아는 바와 같이 배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보시고 크게 노하였다. 함부로 이런 것을 만들어서 나라의 비밀이 다른 나라에 누설을 대면 큰일 아니냐. 지도판을 압수하는 동시에 김정은 부녀를 잡아오게 가두었다. 부녀는 그 얼마 안에 가서 옥중에서 고생을 하다가 동탄을 품은 채 사라지고 말았다 한다. 이후 이야기가 늘 퍼지면서 목판이 불태워졌다고 드디어 해방 후 교과서와 유인전에서 널리 실렸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모두가 이를 사실하고 여겼다. 하지만 소실된 것을 알려졌던 대대로 여지도 목판 두 차례에 걸쳐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첫 번째 1983년 공개된 김양선 목사의 소장품 일장이었다. 김양선 목사는 광양 향후부터 선천 출신이다. 이곳에서 1920년 때부터 한국의 초기 교사 자료들을 대거 수집하였다. 그러다가 점차 다른 한국 문화재 전반으로 수집 범위를 넓혀 해방 인재까지 한국 교회사 자료 및 문화재 약 9,000여 점을 모았다. 이후 공상정권의 핍박을 피해 올라가면서 6,000여 점을 가져왔다. 나머지 3,000여 점은 그대로 북에 두고 올 수밖에 없었다. 이 수집품들도 다시 6.25 전쟁 등에 유실될 위에 매체에서나
미군이 도무로 간신히 일본이 호송될 수 있었다. 이들은 일본 국제 기독교 대학이 위탁 보관됐다. 전쟁 중의 혼란 속에서 김 목사가 보관책을 분실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종전 후에도 성안에 매우 오랜 시일이 걸렸다. 일찍 성안 받은 교회사 자료와 문화재는 거기 모교 성실대학교 박물관에 기증되어서 1970년 김 목사가 작가할 때까지 행강이 모여하는 문화재들이 나와 있었다. 그런데 1983년에 추가 유물이 국제기독교 대학에서 발간되었으며 대학 측과 유가족의 노력 끝에 이들도 마저 송환됐다. 그런데 이 송환 문화재 가운데 대장여 지도 목판 일장이 있었던 것이다. 김 목사가 이 목판을 입수한 경로는 알 수 없다. 그의 소장품 가운데 김정호와 가까운 사이였다는 실학자 최한기 유품이 많았다. 역시 최한기의 소장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당시에는 최한기가 빼돌려 기적적으로 소각을 모면은 유일한 목판으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는 시간이 흘러 1995년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한꺼번에 발견된 목판인 11장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외교 전쟁통에 이 자리에 옮겨 다니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상품들이 많이 있었다. 이들도 그들 가운데 하나였다. 학예사들도 이것이 대덕여지도의 목판 같다고 생각을 하였으나 목판 원본은 소각되었다는 동설 때문에 이것은 복제품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때 학계 전문가들과 합동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본이라는 증거들이 발견됐다. 결국 1996년 이를 모두 김정호가 직접 새긴 원작 진품이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이로 인해 대덕여지도 목판이 소각됐다는 설은 완전히 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출판되는 위인전은 이런 오류를 거의 다 고쳤다. 이후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1장의 입수 횡령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이는 원래 조선정독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대덕여지도 목판 대금 청구서와 대덕여지도 목판 대금 제출 기록서도 남아있었다. 여기서 1924년에 목판들 총 60원, 오늘날 가치가 약 72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온다. 이들 유물을 판매한 사람은 놀랍게도 최남선의 아들 최한용으로 기록되고 있다. 즉 이들 목판은 최남선이 소장을 썼던 것이다. 하지만 최남선이 이들을 어떤 경로로 입수했으며 왜 다시 조선정독부 박물관에 넘겼는지를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그 이전에도 역사학계에서는 흥성대군이 김정호와 대덕여지도를 핍박했다는 설은 이런 근거로 부정해왔다. 이병도는 김정호 옥사설을 강력히 부여한다. 그 근거로 여러 가지 예를 들었다. 김정호가 만든 지도나 지지 어느 것 하나 몰수당하거나 압수당한 일이 없다는 것이다. 불멸의 아틀라스, 청구도, 대덕여지도, 오상학도 오사설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고종실록 수정원 열기 주관 급구 안등을 검토했으나 그러한 흔적은 전혀 발견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게다가 김정호가 시를 받아 죽었다면 유재견이 이형 견문록에 수록할 수 없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유재견은 김정호가 몰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만약 김정호가 옥사했다고 울고 당했다고 써야 옳다. 만약 김정호가 옥사를 치렀다면 김정호와 결혼했던 최한기랑 전쟁적 후원자였던 최성환, 신원 등도 연루되어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기록이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정승 판결에 어떤 고위 관료였으며 직접 김정호의 시도에 선물을 지어주기도 하였다. 이런 사실들 근거로 볼 때 김정호가 옥사했다는 이야기는 역시 잘못이다. 김정호가 실제로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단순히 지병 등 이유로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 대덕여지도가
대단함을 강조하려는 생각이었지. 마치 대동여 지도가 정확한 한반도 지도의 시초라고 되는 듯 이야기되기도 한다. 사실 지구가 고연에 가까운 이상 100% 정확한 지도는 지구본 형태의 지도가 아닌 이상 존재할 수 없다. 김정호가 태어나기 이전에 제작된 높이 3m 정도의 지도는 몇 가지 존재한다. 다만 지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지리 정보가 부족해서 언제나 몇몇 부분이 많이 틀렸다. 대동여 지도 역시 그런 오류가 많았다. 특히 북쪽으로 갈수록 지리 정보가 부족해서 이 부분이 가장 오류가 많다. 대동여 지도가 기존 지도의 잘못으로 정보를 상당히 많이 고쳐졌으면 사실이다. 만든 이후로도 수정을 점이 많아서 김정은 본인은 이 지도를 제작하고 수정하는데 예상을 뻔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은 육군이 갱무소를 건설하기 위해 조선의 지리를 몰래 측정하러 일본인 측량 기술자와 조선인 인물들을 고용하여 전국 지도를 만들도록 지시하였다. 지도를 만든 후에 일본군이 대동여 지도를 보고 자신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제작한 지도와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놀랐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 에피소드는 과장된 주장이다. 다소 1872년 고전부터 조선에 몰래 차용하여 한번더 지도를 몰래 30년간 제작하였다. 이때 일본은 당시 유럽의 최신 제작 기법을 도입하여 축적이 일관되고 각 산인 능선과 등 곳을 세계적으로 그런 정확한 지도를 만들었다. 두 지도를 비교하면 세밀함과 정보와 양에서 일본 측이 제작한 지도가 대단하다. 일본이 이 지도를 이용하여 청일전쟁에서 지휘학자를 안방쪽을 흔히 알고 승승장구하였다. 조선 의병의 기지를 전략적으로 공격하고 테러까지 미리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전략 우위가 뒷받침된 결과 남한 대탑을 작전이었다. 대동여 지도도 메트카르도 도법을 만드는 지도들과 마찬가지로 북쪽으로 갈수록 땅이 더 커 보인다고 한다. 사실 이는 대동여 지도의 모양이 지구본처럼 실제 지구의 모양과 거의 같은 구형이 아닌 네모난 형태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상 김정호가 대동여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백두산을 7번이나 올랐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딸자식이 지도를 제작하는데 많이 도와줬으나 흥성대 응원에 노염을 사가지고 두 부녀가 감옥에 갇히는 비참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탁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